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마저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조건 그의 부탁을 들어주길 기대하더라고요. 거절했을 때 우리 관계는 한순간에 어색해졌죠.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들과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욕심 많은 사람. 회사에 한 동료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거절할 수 없게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죠. 어느 날 그 동료가 말했어요.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겠어? 그는 내가 거절하면 뒤에서 나를 험담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 계속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모습.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탁에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다음번에 누군가에게서 이런 무리한 부탁을 받는다면 오늘은 좀 어렵겠어. 또는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작은 거절을 통해 우리의 경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잠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나요? 작은 거절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경계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 입이 가벼운 사람.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져 있더군요.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죠. 나만 알고 있으라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게 됐어. 그때 깨달았죠. 입이 가벼운 사람은 우리의 비밀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요.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퍼진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주제에 집중하며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들이 집요하게 개인적인 것을 물어본다면 그건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또는 그런 부분은 아직 나누고 싶지 않아라고 부드럽게 선을 그으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부부 관계는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잘 지내고 있어라고 간단하게 답하세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비밀을 다른 이들이 알게 된 순간, 나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비밀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나누어야 하며,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세 번째 유형, 화가 많은 사람. 제 주변에는 항상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화는 주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특히 나를 힘들게 했죠. 한 번은 회의 중에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의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며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감정이 내게까지 전염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화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의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화에 반응하기보다 한 발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화를 낼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지금 이 화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감정의 영향을 차단하세요. 만약 그들이 갑자기 화를 내면 침착하게 지금은 조금 진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가세요. 이제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나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화가 많은 사람에게 휘말리지 않는 것은 내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침착함과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이기적인 사람. 가족 중 한 명이 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죠. 어느 날,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야 해. 그의 행동은 언제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의 이기심에 지쳐갔습니다. 여러분도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지친 적이 있나요? 그들이 항상 자신의 필요만을 우선시할 때 느끼는 그 피로감, 모두가 느껴봤을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라고 선을 그으세요. 만약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이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반대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세요. 다섯 번째 유형, 갑질하는 사람.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타인을 억압했죠. 어느 날, 그는 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난 상사니까. 그의 말은 그 직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에게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계를 지켜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재평가하세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갑질하는 사람이 나를 억압하려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존중받아야 할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부당한 대우에 단호히 맞서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갑질에 맞서 당당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세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의 감정을 돌아보세요. 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여기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떠한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셨나요?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작게나마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